지지 브레인파워 연구소장님이 들려주시는 두뇌 맞춤 교육 1등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과의 수업입니다. 어머님들과 ADHD 수업을 겨우 3번 했는데 왜 급히 선생님들을 모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 제가 위로의 말씀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새파란 아이, 파란 아이, 초록색 아이, 빨간 아이, 새빨간 아이, 이처럼 가지각색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쳐야 하시잖아요. 똑같은 것. 예를 들면 토끼, 거북이, 뱀, 낙지, 개,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이처럼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다 똑같이 걷는 방법을 가르치는 셈인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정도면 좋게요. 아이들 중엔요, 멸치, 꽁치, 갈치, 참치에 동태, 대구, 고래 같은 애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도 일반 유치원, 영어 유치원, 놀이 유치원, 숨 유치원, 무슨 발돌돌 유치원 뭐 따위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발도르프 유치원이요? 발도르프? 발도르프. 네. 그뿐 아닙니다.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외고, 과고, 최고, 또 뭐 특수고 이런 것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요원합니다. 겨우 대학에 가서야 적성별로 배우게 되었거든요. 대학을 적성별로 간다고요? 적성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무조건 이과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부터 이과 보낼 거라고 준비시키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보다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서로 다른 아이들에게 12년간 똑같은 걸 가르친다. 그리고 아무나 이과로 보낸다. 이건 토끼나 뱀이나 낙지도로 똑같이 돌고래가 되라.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머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색상머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잔머리를 굴리시는데 뭐 국가의 녹을 받는 입장이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아이들 머리 무시하고 하는 대로 해야죠. 결국 선생님들 잘못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맡으셨어요. 애초부터. 그래서요. 이런 와중에 선생님들께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ADHD라고 불리는 아이들 또는 그 근처에서 노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관한 겁니다. 이 아이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아이들과 잘 싸우고 규칙이나 약속은 죽어라고 안 지키고 이런 아이들이 한 반에 여러 명 있을 겁니다. 모두 빨간 아이들이죠. 이 중에 유난히 산만한 아이가 있을 겁니다. 25명 한 반에 1명꼴이에요. 이 아이가 바로 새빨간 아이, 극운의 아이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성질 좀 부리는 사이에 어느새 ADHD라는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아이. 정말 예민하기로도 명실공히 1등이죠. 그군의 아이들은 평상시에도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뚜렷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꼽아볼게요. 체구는 제일 작아도 목소리는 제일 큽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공부하는 달인이라서 항상 1등입니다. 수업 시간에 단 1분도 얌전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짜증이 많습니다. 규칙을 절대 안 지키죠. 줄도 서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안 지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잘 찝쩍거립니다. 자주 싸웁니다. 잘 때리고 잘 핥히고 입으로 잘 뭅니다. 버럭질, 화를 잘 냅니다. 행동 반경이 엄청 넓습니다. 질문이 많죠? 높은 곳에 잘 올라갑니다. 잘 뛰어내립니다. 책상 밑에 잘 들어갑니다. 빈 박스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던져서는 안 되는 물건을 던집니다.
모래나 밀가루 뿌리기를 좋아합니다. 어질러 노는 선수죠. 땀이 많습니다. 춤 잘 추고 노래 잘합니다. 말도 많습니다. 애교가 많습니다. 언변이 화려합니다. 표정 연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고양이보다도 기가 밝습니다. 친구는 없죠. 자, 선생님. 반 아이들 중에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그분의 아이들은 위 30가지 중에서 서너 가지 빼고는 모두가 해당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 우리 반에는 2명이 있어요. 작년에는 1명이었어요. 우리는 1명이요. 우리 학교 학년에는 5명인 것 같은데 참 신기해요. 반 배정할 때 어찌 그리 골고루 배정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이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만약 한 반에 다 몰려서 배정이 되었다면 정말 끔찍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정말 신의 조화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런 아이가 배정되면 힘드시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중고교 시절에 상위 5% 이내에 들던 모범생이시고 교대에도 상위권, 임용시험에서도 상위권 이렇게 걸어오신 FM들이시니까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저런 못, 질, 막 이런 아이들 이해도 안 되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파랗거나 새파란 분들이고 저 아이는 새빨간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극과 극이에요. 코드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런 구군의 아이들은 요즘 학교에서 비슷한 길을 걷는다고 해요. 제가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1단계로는 저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으로부터 문자 전화기를 받는데요. 2단계로는요, 학교에 불려갑니다. ADHD 검사 좀 받아보세요. 2단계. 그 다음 단계로는요, 놀이 치료가 효과 있대요. 좀 밖에 하시죠? 이런답니다. 4번째 단계로는요, 병원에서 약 먹이라고 하죠? 약 좀 먹이시라고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런 말을 듣는답니다. 학생 수가 좀 적은 학교로 가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전화 가라. 그런 얘기일 겁니다. 자, 저는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극히 일부겠죠. 물론 부자 동네 선생님들은 좀 심하다고 듣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선생님들은 모두가 페스탈로치, 루소, 쿠지네, 몬테소리 이런 분들의 제자들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설마니 그분들로부터 다루기 힘든 아이들은 왕따 시켜버려라, 뭐 이렇게 배우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저 1단계에서 5단계는 그야말로 좀 비겁한 작전입니다. 바탕에 깔린 생각은 똑같죠. 한결같이 우리는 모르겠다. 부모가 책임져라. 이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럼 우리 선생님들 전부 사표 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난타 담당이 아니라 해결사 전문입니다. 여기에서 누구 책임냐 이거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아이 양육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책임 떠넘기기 작전이 펼쳐진다고 봅니다. 아이를 뭐 사랑 하나만으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참 이상해요. 세상에 교육 전문가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을 텐데 여태 구군의 아이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맞아. 그군의 아이들의 불운이 바로 이겁니다. 어른이 나오니까 나왔을 뿐인데 아무도 키울 줄을 모른다. 그리고는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심중도 이러진 않습니다. 그군의 아이 키우기에 관한 한 우리는 정말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죠. 이 아이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그군의 아이들 이 부름의 고리를 끊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끊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짐승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노릇, 부모 노릇 제대로 해야죠. 어른 좀 귀찮게 한다고 해서 약이나 먹일 궁리 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소장님. 그분의 아이하고 ADHD 아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같은 뜻이에요? 역시 자네 선생님 다르시네요. 질문해 주셔서 다른 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그군의 아이들의 80% 이상이 ADHD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군의 아이를 잘 키운다. 이 골 ADHD가 되지 않게 한다. 그걸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그군의 아이 양육법은 바로 ADHD 예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여러 명의 아이를 다루려면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이제부터 말씀드린 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어머니들도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그군의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ADHD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네. 첫째, 안 돼! 야! 하지 마! 그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정말 그군의 아이한테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용심이 대단히 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제지하거나 제한하는 말을 들으면 바로 맹렬하게 반발할 겁니다. 강한 용설 같죠. 반복해서 얘기하시면 틀림없이 선생님을 난처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선생님이 싫어서 학교 안 가겠다는 아이들도 부지기수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규칙이나 질서 요구하는 거, 이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줄을 맞춰 설 수도 없고 줄 맞춰서 걷지도 못합니다. 줄 쫙 맞춰서 놓인 책상에서는 줄을 무너뜨려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독수리입니다. 세 장에 가둬놓으면 세 장을 뜯어먹어요. 그래야 죽지 않거든요. 또래들끼리 놀면서 규칙을 멋대로 바꿉니다. 강요하면 몇 주 안에 ADHD 증상을 보일 겁니다. 몇 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지적질, 일방적 지시,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뭐 누구나 고쳐줄 일이 많죠. 그래서 지적 지시하면 보통 아이들은 고칩니다. 그군의 아이들은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용심이 정면으로 훼손되기 때문이죠. 용심은 그군의 아이들의 DNA이고 또 마지노선입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어도 물러설 수가 없는 선이에요. 실제로 그군의 아이들에게 지적질 해보세요. 이래라 저래라 해보세요. 고치던가요? 고치기는커녕 반항적인 행동을 할 겁니다. 맞아요. 여자애들은 배 아프다고 교실 밖으로 나갈 거고요. 자, 넷째, 눈 감아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학 안 하려고 하는 거. 무리한 수학 공부는 그군의 아이들 머리를 다치게 합니다. 수학머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 잘 하는데 하는 그군의 아이도 있긴 하죠. 그 위장술입니다. 운에는요, 그 홀로그래픽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의 촬영술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걸 수학에 이용하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수학책을 통째로 찍습니다. 수학이란 숫자에 담긴 뜻을 이해하는 거지 모양만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군의 아이들은 수학 공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뇌 다치는 정도도
커집니다. 정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수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본능입니다. 본능. 선생님과 그분의 아이들 간의 전체 갈등의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수학 때문에 생길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셔도 안 됩니다. 아이들 머리 다치니까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수학 숙제를 안 해왔다 하더라도 슬쩍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눈 감아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또 눈 감아줄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둠 수업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둠 수업은 그분의 아이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업, 협업이 안 되는 머리거든요. 이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 조직생활을 못해요. 그것도 이 때문입니다. 히틀러나 나폴레옹에게 사병들과 똑같이 전투하고 함께 운반하고 같이 식사당번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분의 아이들은 히틀러나 나폴레옹과 같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머리만 있으니까요. 5가지라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도 그분의 아이들에게 말해봤자 시도 안 먹힐 말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수학 시간에 책도 안 꺼내놓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좀 봐줬더니 수업 방해하는 횟수가 훨씬 줄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습니다만 선생님들께는 우선 위에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교육학 책에도 볼 수 없는 거죠. 하기는 그분애가 뭔지 모를 때 쓴 책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금기어,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라고 했죠? 안 돼. 그만, 하지 마.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2번째, 요구하지 않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규칙이나 질서. 예, 그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지적질. 일방적 지시. 그렇죠. 다음에 4번째, 눈 감아줄 일이 있습니다. 수업 안 안 해요. 하려고 그렇죠. 수학 안 하려고 하는 거. 5번째, 또 눈 감아줄 일이 하나 있어요. 모든 수업 피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셨어요. 자, 이 5가지를 선생님들이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필경 한 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ADHD 특성을 심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미 보여드리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크게 사고를 치죠. 맞아요. 네. 쉬는 시간에 교장실에 들어가서 책이며 장식품들을 모두 교장실 바닥에 쏟아놓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 내내 아이가 양 옆자리, 뒷자리 아이와 잡담을 계속 하기도 해요. 수업 시작 종이 울렸어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요. 운동장 구석에서 고독을 씻고 있거나 화장실 들어앉아서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징검다리처럼 밟고 다니기도 하고요. 어린이집 급식 먹기 싫다고 일주일 내내 등원 거부를 하기도 해요. 근데 소장님, 네. 제가 놀이터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걸 봤어요. 엄마, 찢어 먹을 거야. 엄마 머리 잘라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반 아이 아무개를 찔러 죽일 거야. 이러는데 얘들 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뿐 아니에요. 엄마 불태워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서워. 얘들이요. 그 이제 지금 그런 말은 대개 5살, 6살, 7살 요때 잘 보이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3, 4학년이 되면 더 무섭습니다. 그때는 몸으로 해요. 자기 선생님이 싸움 말리니까 선생님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진짜요? 또 그렇게 못하면 선생님을 쏘아보는데 막 한밤중에 짐승 같은 눈으로 막 쏘아보기도 해요. 무서워. 정말 사지가 떨리죠. 네. 그리고요. 또래들과 크게 싸움판 벌이기도 하고요. 교실에서 괴상한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해요. 또 아동학대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제가 조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기만 해도 심장이 막
떨려요. 그렇죠. 얼렁얼렁거려요. 자, 이런 문제 행동은 위에 5가지를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마 선생님 중에는 얼떨결에 확인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전국의 선생님들 보고 계시죠? 맡은 반에 고군의 아이가 하나 끼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금년 재수원 붙었다. 뭐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선생님 반에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이 한 명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로또의 기회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천재 아이들을 잘 알아보고 잘 키우셔서 우리 국민들의 큰 바위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갔죠? 벌써요? 끝난 예, 겁니까? 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할 때가 된다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판되었던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서로 다른 아이들의 머리를 이해하는 데 안성맞춤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판 너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야. 프리윌